중국이 3분기에 4.9% 성장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자, 먼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9% 성장했고요. 6개월째 대출 우대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네. 경제가 V자 형태로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하는 정책을 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어쨌든 나홀로 성장을 했고 예. 1, 4분기에 마이너스 6.8%를 상쇄해서 이제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갖 금리는 전부 동결했습니다. 예. 이제 자신감의 표현인데 어쨌든 뭐 코로나 책임론에 시달리면서도 시의적절하게 이 소위 정책을 잘 적용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재빨리 어느 정도 통제가 코로나가 되니까 공장 가동, 재가동을 지시했고 그다음에 예. 이제 바로 소비 진작 뭐 이런 예. 걸로 갔고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 기간에 소위 이제 억압 수요가 예. 좀 폭발을 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뭐 시장의 예상은 5%가 넘을 거다 그랬다지만 4.9%로 가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중국 경제가 반등 기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당국도 약간 자신감을 좀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수가 좀 진작이 되면 예. 아마 이 정도는 중국 내부에서 충분히 홀로 성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중국의 규모가 크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내수만으로도 아무튼 충분히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자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여쭤볼 부분들은 수출관리법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보면 자국의 안보나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형태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대강의 내용은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법이 나오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의 수출 관리법 거의 같은 법이죠. 예,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기술을 쓰거나 미국의 어떤 장비를 쓰는 업체가 물품을 제조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거나 또는 그런 장비 자체를 중국으로 보낼 때는 미 국무부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미국의 소위 수출 규제법이란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거의 같은 형태의 규제를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테러라든지 군사 분야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군사 분야라는 게 요즘 같은 이 IT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핵심 기술이 AI 기술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제 수출을 할 때는 반드시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당국이 어디냐면 중국의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것만 수출하라 그러는데 이게 미국하고 좀 다른 케이스가 있죠.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좀 파는 입장이 그렇죠. 장비는 팔고 물건은 사 쓰는 입장인데 여기는 원천 기술 없이 자기네가 팔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신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천 기술은 미국 걸 갖다 썼지만 그 이후에 기술을 개발한 것들을 팔게 될 경우에 만약에 그게 중지가 되면 그렇죠. 이제 소위 중국 기업들의 소위 기술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동전의 양날의 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이렇게 돼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한국 수출의 80%가 거의 중간재인데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물건들의 소위 제조 전체적인 규모가 떨어지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서로 싸움으로 승화돼서 실행이 된다면 우리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글쎄 양날의 칼이고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 미국에서 칼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도 어느 정도 칼을 뽑고 그래서
그 중에 서로 칼을 뽑은 상태에서 화해를 하든 뭐라든 네네.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요. 싶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 미중 간의 갈등을 보면 미국이 항상 선공을 하죠. 예, 그런데 그렇죠. 중국도 더 이상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미국의 조치를 넘어가는 공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차원에서만 하는 거니까 여전히 로키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예. 물러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아무튼 치열한 수싸움과 맞습니다. 눈치싸움이 네네.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 어제 그 나온 뉴스였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분을 네.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이걸 굉장히 환영을 했거든요. 이 환영한 이유가 뭐입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환영했는데 속내는 좀 다를 것 같다 그런 예, 생각도 그렇겠죠. 들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미국 기업인데 예. 사실은 자신들이 인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이게 현지의 우시라는 데 그 예. 공장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실제로 이 낸드 부분, 인텔의 낸드 부분 공장이 대련에 있으니까 중국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중국에서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예.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굴기라는 걸 열심히 예, 하는데 그렇죠. 잘 안 되잖아요. 예, 예. 안 되니까 속으로 이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D램 부분도 마찬가지고 낸드 부분도 이제 이게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예. 이제 걱정도 있죠. 자신들이 했으면 좋은데 못하니까. 예. 그리고 SK도 마찬가지지만 낸드 부분이든 D램 부분이든 미국의 기본 반도체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의 또 강력한 소위 아까 말씀드린 수출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2025년까지는 대련 공장 인수 운영권까지는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예. 인수만 했지.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또 목리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약간 물론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그런 좀 문제, 미세한 예.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인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할 텐데 말이죠. 절대 안 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도 이거를 뭐 네. 절대 허용을 해주지 않겠죠. 지금 가장 첨예하게 얽히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 네. 반도체 기술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또 어떻게 그거를 습득하느냐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있는 입장인데 통째로 그걸 넘겨준다라고 하는 건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 허용할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의회 허가 사항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절대 이 전략 물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쭤봐야 될 부분이 화해하고 ZT 부분입니다. 개도국에다가 미국에서 얘기하기에 개도국에다가 이 양사의 제품을 쓰지 않게 되면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네. 얘기까지 했거든요. 진짜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지난번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중국 IT의 그림자를 완전히 드러내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 제품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화웨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GT라든지 이런 데는 이 반도체라는 쌀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업체란 예,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화웨이나 GT와 협력을 하는 다른 고리들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만드는 나라 9개 나라 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 국가들 말고도 지금 개도국에까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완전히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붕괴시키겠다라는 예. 시도죠. 예. 그러면서 금융 지원까지 하고. 근데 지금 일단 화웨이는 한 6개월 정도는 힘들지만 재고를 가지고 버틸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돼서 재선이 돼서 이 정책을 계속 밀고 가면 아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화웨이는 문제가 생기고 또 화웨이의
그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이나 SK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화웨이가 그렇게 되면 화웨이에 눌려 있던 다른 업체들이 예. 또 수요가 시작이 될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예. 좀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패권을 쉽게 내주는 경우도 없지만 패권을 내주지 않겠다고 방어하는 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지가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결국 이것도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성공하는 건 어렵고 결국 보면 미국이 보다 더 기술력을 본인들의 기술력을 더 높이는 게 더 낫지. 그렇습니다. 이게 안 나가게 막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막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아니 뭐 듭니다. 여전히 그렇게 막아도 그 소위 미국의 대중 FDA 그 직접 그렇죠.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예, 있는 것만 예. 봐도 예. 그 시장성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자, 그 미국의 대선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네, 한 네. 2,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껄끄러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바이든이 오히려 더 껄끄러울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게 그 중국이 어느 쪽을 더 선호를 할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압박이 그 미국에서 조야는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중국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인식을 확산하는 데는 기여를 했고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중국이 보면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어려움은 계속될 겁니다. 다만 의제가 좀 다르죠. 그렇죠. 트럼프는 이제 직접적으로 무역에 관한 그 공격을 통해서 기술 패권을 저지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이제 가치 이념까지 오는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의제가 있습니다. 예. 항상 그게 이제 주로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이게 사실 중국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했던 거 플러스 인권과 환경 문제가 들어오면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 또 예. 한편에서는 적어도 트럼프 같이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안 할 수도 있다. 예.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것 때문에 조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바이든 쪽이 좀 대화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 보면 대선이 끝나고 그다음에 누가 됐든지 아무튼 특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정책을 모두 다 세팅하는 데까지의 시간 그렇죠. 그리고 그 네. 이유가 돼야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현실화될 건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네,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셨습니다.